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과 같이 이제 마케팅을 이제 의뢰를 하고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초반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요청하시는 어떤 문제성 때문에 아예 마케팅이 망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내부에서 뭐 직접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굉장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이제 블로그를 의뢰를 하는데 블로그가 이제 착수가 됐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 착수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업무적인 뭐 패턴으로 굳이 이제 용어화하자면 기획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 부분은 이제 생각하거나 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기획에 맞춰서 뭐 콘텐츠를 만들려면 이제 뭐 촬영을 하겠죠. 이미지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글쓰기에 대한 어떤 뭐 소스들을 수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재들을 뭐 모아놓는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겠죠. 그러고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자재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콘텐츠로 작업을 이제 가공을 할 거잖아요. 그 가공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발행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같은 이제 뭐 광고 대행사든 어떤 광고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그 배포를 하는 어떤 권한이나 매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치면 지하철 같은 데에 뭐 어떤 그 뭐 전단지 그 벽보 같은 데 있죠. 뭐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송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다가 컨텐츠를 만든 걸 여기에 이 자리에 이제 이거를 송출하기 위해서 비용을 주고 틀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관리받기 위해서 이제 블로그 제작 업체에다 맡겨서 거기다가 이제 대행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다 대행사에서 하냐? 대행사에서 할 수 없죠. 기획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거나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게 되겠지만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원자재 수급에 대한 거는 대행사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원자재 수급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촬영을 하러 가거나 이러면 누구 직원을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과도하겠죠. 근데 현장에 분명히 대부분 매장이나 어떤 작업 현장에는 그 광고를 의뢰한 클라이언트가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촬영을 해주셔야겠죠. 그거를 귀찮다고 안 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면 광고비가 과도해집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원자재를 수급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끔 맡기는데, 그 맡겼을 때에 콘텐츠를 잘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코멘트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공이 없이 그냥 이제 원자재만 주고 나서 알아서 제작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 전문가거나 그쪽에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대행사에서 하는 전문은 블로그라는 거를 잘 가공해서 제작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잘하는 거지 그 업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뭐 1개월 차, 2개월 차, 그리고 뭐 6개월 차, 1년 차 넘어가면 그거를 이제 대행사에서 학습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책을 보거나 이러기도 하고, 이러니까 학습을 해서 제작을 제대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초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업무가 착수가 됐죠. 그러면 대부분의 목적의식 자체는 뭐냐면 이거를 제작을 하거나 블로그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발행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목적이 이게 귀찮아서 맡기는 목적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귀찮다 보니까 이거를 맡겨서 뭐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영상을 촬영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주세요 해서 던져줬는데 저쪽에서 뭐 이런 제작을 하면서 또 피드백이 오고 내가 차라리 직접 하는 게 낫지 저쪽에 맡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내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쪽에서 제작해온 콘텐츠의 어떤 내용들이 첫 번째 사실상 그게 어색해서 그런 건데 뭐 어떤 어감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어떤 콘텐츠 방향이 본인이 만든 거하고 약간 적응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한 뭐 수정사항이나 뭐 괜한 그 요청사항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 때부터 너무 히트작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히트작이라는 건요, 대부분 제가 음악 감독을 예전에 소실적인 했는데 가요 업계에 있었거든요. 히트작을 만들 때 다작을 많이 함으로써 물론 어떤 히트작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들지만 대부분은 어떤 내가
캐치하지 않았던 어떤 이유에 의해서 히트작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수의 작품, 다작이라고 그러죠. 다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 너무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만드는 거가 문제가 일면에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나아가고 다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를 만듭니다. 예,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단에 얘기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에 있어서 대행사에다가 너무 까다롭게 굴면 대행사에서도 목적의식 자체가 이거를 다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나 어느 정도 적응기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겪지 못하고 너무 피로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주는 것 자체가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세워놨던 어떤 견적비 대 투여되는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원을 투여를 하고 나머지가 그 대행사도 남는 비용, 마진일 텐데 그 마진이 남지 않고 작업이 계속 질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행사에서도 그러면 이 피드백 오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한 리소스가 차고 들어가니까 본 작업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티가 나지 않게. 이게 정말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대행사에다 맡겼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기간은 두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시간이 더 드네, 에너지가 드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초기에 자기가 직접 하던 거든 아니면 내부의 인하우스 마케터가 하던 거든 이거를 외부의 대행사에 맡겼을 때 그 맡기신 그 뭐 대표님께서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고 뭔가 시행착오가 겪는 데 있어서 조금 피로감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더 에너지가 드니까 대행사에 맡기는 게 또 손해가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런 초기에 어떤 자리 잡히기 전까지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데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갑이다 보니까 어떤 쓸데없는 요청들을 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 누수들이 생김으로써 마케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행사에서도요, 이거를 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 장기적으로 할 고객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견적비 대, 그 대행사에서 남는 비용, 마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느 정도 마진이 남는 상황에서 리소스를, 적게 투여하는 가운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이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팩트가 어떻게 된지도 모른 채 클라이언트 분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이제 화가 나거나 성질이 나거나 뭐 소송을 걸 정도의 어떤 이슈가 벌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겠죠. 그게 뭐 한 달이 되든 3개월이 되든. 그리고 잘못된 인식만 가지면서 더 이상 대행사에다가 제대로 된 전문 회사에 맡겨서 마케팅을 제대로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부정적인 의식만 있고. 그런 흐름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을 해서 대행사를 맡겼다면, 물론 결정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어떤 검토를 잘 해야겠지만, 맡겼다면 어느 기간 동안은 그냥 냅두세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엉망으로 하는 회사들은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건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를 찾아서 맡겼다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마케팅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그 내부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용어가 오타가 났어. 이걸 굳이 수정하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오타가 났다고 해서 마케팅하고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컨텐츠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대적인 상이한 내용이거나 어떤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니면 일단은 놔두세요. 저쪽에서 계속 작업을 하게끔 놔두고서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넘어가고 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어떤 이런 의미를 알고서 하는 얘기다라는 의미로 장기적으로 조금 그냥 좀 지속적으로 지켜봤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자꾸 이런 것들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저쪽에서 1차 어떤 요청을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요청하는 상황을 좀 지원을 해주세요. 뭐 사진이라든지 코멘트라든지. 그래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저쪽에서 계속 개선이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개선이 안 되고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 되거나 마케팅적으로 봐도 좀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노출이 계속 안 돼. 그렇다면
업체를 변경하시거나 하셔야지 또 거기서도 대행사에다 맡기는 건 무리가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드리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좀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분들이 마케팅 대행을 맡기고 나서 초반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습관을 뭐 정착시키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 뭐 잘 가져가기 위한 방편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좀 쉽게 얘기해서 뭐 쉽게 보이지 않게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핸들링이라는 걸 하시는데 그 핸들링을 잘못하면 오히려 마케팅이 실패하니 이런 의미를 잘 가지고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